아니 일단 저 최근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서 뭐 120세 세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천히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이 진짜 될 수만 있다면 누구나 다 바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노화를 연구하는 교수님을 한번 저희가 좀 모셔봤어요. 이게 이제 노년내과, 저도 사실 노년내과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 노년내과가 뭡니까? 보통은 75세나 77세 정도 되시는 분 이상 분들, 보통 약은 10개 정도 이상을 드시고 계시고 어저께 제 외래 오셨던 분 같은 경우는 거의 30가지 정도 드시고 있고 하루에? 네, 그 하루에 드시는 약의 종류가 30가지죠. 사람의 노화 궤적을 연구를 했고 노쇠한 분들이, 중년 분들이 어떻게 병들어가는지를 관찰을 한 거죠.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늙어요. 그리고 예. 언젠가는 이별을 저 하게 세상으로 가죠. 아니 이게 우리 몸에서 노화의 신호를 가장 빨리 느끼는 데가 어딜까요? 일단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얼굴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얼굴에서 보이는 노화가 제일 빠르잖아요. 뭐 주름이라든가 피부의 늘어짐 뭐 이런 거죠. 피부 주름이 가장 먼저 온다고 얘기도 하고 수정체가 딱딱해져서 눈의 조절 능력이 빨리 나빠집니다. 눈의 노화. 예. 네, 30대 후반부터 그렇게 오게 예. 되는데 내가 예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면 노화가 좀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네, 인지 기능도 조금씩 변화가 예를 들면 어제도 하루 종일 네. 저번에 갔더니 그 식당 이름 뭐였지? 기억이 잘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맞아. 근데 기억이 안 나. 인지 기능을 측정을 실제로 해보면 20대 중반부터 조금씩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떨어지긴 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신체 기능 중에서 순발력, 그러니까 100m 달리기 기록 이런 것들은 20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아니 최근에 보니까 그 이제 노화가 이 인간의 생애로 봤을 때 34살, 네. 그다음에 60세, 그다음에 78세에 급격하게 진행이 된다. 이거 맞습니까? 네, 3번의 파도가 있습니다. 아, 실제 그렇구나. 우리 피 속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들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를 사람들에서 보는데요. 근데 30대 중반부터는 체중이 늘고 그리고 대사질환이 생기는 방향의 단백질이 발현이 된다고 하면 60대부터는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는 방향, 그리고 78세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되고 또 노화로 인해서 체중이 빠지는 이런 유전자들이 발현이 많아집니다. 청년기 후반과 중년기에는 그때는 조금 살을 빼주고 대사 과잉을 줄여주는 게 좋고 잘했네. 네, 그리고 그때는 유산소 운동을 또 많이 해주는 맞아요. 근데 이제 60대, 70대가 되시면 조금 또 반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근력 운동을 해야 네, 되는구나. 근력 운동하시고 맞아. 체중도 늘리고 단백질도 많이 먹고. 단백질 많이 먹죠. 네. 아니 우리 몸에서 좀 영원히 늙지 않는 신체 부위도 있습니까? 그게 실은 암세포가 영원히 늙지 않죠. 아니 왜 암세포는 안 늙어? 암세포에는 텔로머레이즈라는 또 효소가 있어서 예.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고 무한히 복제될 수 있습니다. 걔야말로 빨리 죽어야 되는 애들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죽지 못하고 한마디로 세포가 미친 건데요. 고장이 나서 무한 증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 것입니다. 참 좀 최근에 그 기사를 봤는데 이제 30, 40대들의 노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 이게 이제 사실 의료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기대 수명보다 더 늘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히려 어떻게 30, 40대 노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이게? 사람이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4가지를 들자면 운동 역량, 술, 담배 먹기. 첫 번째로 사람들의 식습관이 나빠졌다. 그렇죠.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을 먹고 또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고 당분을 많이 먹는다. 두 번째로 신체 활동을 예전처럼 하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에서 남성은 비만이 50%예요. 그리고 여성은 마른 비만이 거의 전체 여성의 50%예요. 노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걸 예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수명은 증가됐어요. 조금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연령일 때 몸의 지병 정도, 만성 질환 정도는 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이 나타나는데도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약들이 이제 뭐 계속해서 좋은 약들이 나오다 보니까 병을 가진 상태로 이제 기대 수명을 쭉 채우는 이런 상황이 되는군요. 옛날에는 생로병사라고 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지금은 생로병, 그리고 이 병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병의 개수가 병 되면서 그 다음에 노쇠가 옵니다. 노쇠가 오고 그럼 기능이 떨어지고 간병인이 필요해지고 요양병원 가고 요양원 가고 이 기간이 쭉 늘어나서 10년, 15년 되는 거죠. 그래서 노쇠 다음에 돌봄 요구 그리고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기간 뒤쪽 병사가 쫙 늘어난 겁니다. 생로병사였는데 생로병. 네. 아 오늘 교수님 너무 뼈를 때리셨어요. 네, 이 실은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일찍부터 만성 질환을 앓게 되는 문제는 이 병의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요즘 좀 빨리 늙는다 이런 얘기들을 또 지금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이게 여러 가지 좀 노화를 가속시키는 환경에 우리가 노출이 돼 있기 때문 아닐까요? 노화 속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 역량, 술, 담배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고요. 수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얘기하셨는데 네.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럼 저는 가볍게 맥주 한 잔 쫙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술은 정말 한 잔까지만 먹을 수 있다면 그걸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스트레스 또는 이완의 수단이기도 한데요. 저는 한 잔만 먹을 능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아예 먹지를 않는 편입니다. 그러면 맥주 마시고 해소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맥주가 몸에 안 좋으니 스트레스를 받는 게 낫습니까? 아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건강하게 사는 생활 습관이 결국에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까 그렇지.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난 저렇게 못 살아 이렇게 많이 네,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대부분 스트레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혈액을 채취해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스마트폰 우리가 쇼츠 뭐 이런 여러 가지 빠른 요즘 동영상들 굉장히 많이 많죠, 보잖아요. 그런 것들 보다 보면 처음에는 즐거운 호르몬이 나오지만 도파민이라는 것이 나오지만 잠깐 뒤에는 결국에는 도파민이 떨어지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특징적으로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뭡니까?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만성 스트레스에서 생기는 세 가지 특징이 우울, 불안, 수면 장애거든요. 스마트폰은 결국에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인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책을 보았고 그 이후에는 2시간짜리 영화를 보다가 15분짜리 유튜브를 보다가 지금은 1, 2분짜리 쇼폼을 봅니다. 점점 집중력이 짧아지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ADHD가 아닌 분들도 마치 ADHD의 두뇌를 가진 것처럼 점점 집중력이 나빠지게 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화를 좀 늦출 수 그렇죠. 있느냐. 네. 이게 좀 중요한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좀 노화를 늦출 수 있나요? 네, 많은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약을 딱 하나 먹으면 그렇지. 네, 10년 정도 그게 좋지. 바로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개발했습니다. 네, 이게 최고죠. 사실 그런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없습니까? 네, 연구는 하고 있죠. 연구는 하고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을 가늘고 길게 뽑는 방법이 있고요. 약 중에 두 번째는 시간을 되돌리는 거죠. 영노화라고 합니다. 영노화. 브라이언 존슨이 그런 여러 가지 25억짜리 시스템을 가지고 만든 본인의 노화 속도 저감이 대략 한 4분의 1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분의 1 정도. 네, 4분의 1 정도 느리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정도를 만드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박단소한 식사 그리고 꾸준한 운동 그다음에 술 담배 안 하기 이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브라이언 존슨이 지금 뭐 25억에서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쓰지만 우리가 식사량 조절, 운동하고 네. 잘 자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25억, 30억의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생활 습관이 실제로 가장 강력한 항노화 물질인 거죠. 아, 이게 또 있네요. 아니 어쨌든 지금 저희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우리가 좀 건강하게 늙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그 당 지수가 낮은 이런 식품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섭취를 해야 돼. 이 당이 굉장히 노화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네. 평생 동안 내 췌장에서 나온 또는 내가 투여받은 인슐린의 총량이 거의 나의 생물학적인 노화 정도랑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탄수화물의 과잉이나 또는 단순당, 정제국물 이런 것들에 계속 노출되면은 계속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아, 우리가 아는데도 참 주변에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그 빵 요즘 또 맛있는 빵도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또 뭐 음료수들도 그렇고 뭐 주스 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하나둘씩 이별해야 돼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 내 걸 내줘야 조금 주지. 아, 야, 근데 요즘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료수인데 뭐 제로 음료수. 그게 그 어릴 때보다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맛을 봤던 음료수들이 대부분 제로가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기본적으로
제로 음료를 드시는 거는 대사적인 측면 또는 노화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수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제로 음료를 먹으면 그러면 살찐 사람이 살이 빠지느냐? 그거는 그렇지는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로 음료를 우리가 마셔도 단맛을 머릿속에서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그 단맛 때문에 반사적으로 인슐린이 조금 분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신기하네. 그때 혈당이 살짝 떨어지면서 식욕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입맛이 단맛에 적응이 돼 있는 상태로 살다 보면 결국에는 다른 음식도 더 달게 먹게 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로 음료를 드시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설탕 음료보다는 제로가 낫고 그보다는 물이 훨씬 좋다. 물이 훨씬 낫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안 좋은 음식들이 단순당과 정제 곡물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더 나쁜 것은 그런 것들을 액체로 먹는 것이죠. 콜라나 사이다 그리고 주스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데 당 지수가 거의 100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의 포도당을 물에 타서 먹는 것과 같은 속도로 혈당을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선식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갈아서 물에 타 먹는 것이죠. 그리고 디톡스 주스 같은 걸 드시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게 만들고요. 여러 가지 노화의 억셀러레이터들을 더 빠르게 작동하도록 만듭니다. 아니 실제 그럼 교수님의 식단은 좀 어떻습니까? 어떤 걸 좀 많이 드세요? 저의 식단은 기본적으로 렌틸콩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렌틸콩. 네, 그리고 채소, 견과류, 블루베리, 현미, 귀리. 다 뭐 귀한 음식들이네요. 이제 뭐 귀리도. 교수님은 몇 살까지 살고 있어요? 궁금해서. 네, 저는 100살까지는 살고 싶은데요. 근데 사실은 시간보다는 그 질이. 죽는 날까지, 저 죽는 전날까지 환자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중요하죠. 네, 아니 근데 가끔 또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나 사실 그 방송 보면서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방송하면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안 봤냐? 거기 하루에 믹스 커피 10잔씩 드시고 라면만 쭉 드셔도 야 100세 뭐 120까지 사셔. 맞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꼭 반례를 제시하면서 뭐 워런 버핏은 콜라를 매일 먹는 예. 10대. 그리고 뭐 어떤 어르신은 80세까지 지금까지도 담배 빡빡 피신다. 그죠. 그 일단은 건강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답변은 그러면 직장도 그만두시고 매일 복권을 사십시오. 복권 당첨될 가능성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살고 싶으신 거죠. 술, 담배 다 그렇지. 하고 운동 안 하고 비만해지면서 막 그 초가공 식품 먹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한 60대 정도가 되면 이미 만성 질환이 많아지게 되고 근데 문제는 사람은 어떤 쾌락에 적응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쾌락을 즐긴다 하더라도 그게 디폴트 기본값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더 많은 양의 쾌락으로 계속 나아가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쾌락이 전혀 없었을 때랑 비슷한 정도 그러니까 그냥 기본값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내가 느끼는 정도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만족을 못해요. 이게 투자를 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저금을 하잖아요. IRP 계좌에 돈도 집어넣고 또 투자도 사람들 요새 특히 젊은 분들 투자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어떻게 보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후가 될 수 있고 건강 포트폴리오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긴 기간을 유병장수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기간을 보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뭐 결국은 이제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여긴 또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잘 생각을 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좀 그 노화에 관심이 굉장히 또 뭐 많은 분들이 또 계신 만큼 이게 속설도 정말 많은데 요걸 한번 교수님께 하나씩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속살. 40대부터는 10년에 1cm씩 키가 줄어든다. 이거는 오고요. 그러니까 줄더라고. 제가 줄었어. 약간 세모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5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평균으로는 그 정도가 줄어들지만 더 빨리 줄어드는 사람도 있고 더 천천히 줄어드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더 빨리 줄어드는 사람들은 보통은 뼈 밀도도 나쁘고
조금 더 자세도 안 좋거나 근육량도 적거나 좀 더 빨리 노쇠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다음입니다. 너무 격한 운동. 그러니까 격한 운동은 오히려 노화를 부른다. 어떻습니까? X입니다. 아닙니까? 오. 네, 격한 운동은 노화와 연관이 되어 있는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게 만들긴 하지만 오히려 격한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우리의 노화를 늦춥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을 좋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격한 운동을 오랫동안 유지한 전문 운동가들을 보면 80대, 90대가 되었을 때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이 젊은 사람들의 거의 버금갈 정도거든요. 자, 다음입니다. 평소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살면 더 젊게 살 수 있다. 그 오다. 망각. 그러니까 망각이죠, 망각. 야, 난 몰라 나이. 그 뭐야? 좀 회피. 난 나이가 없어. 약간 저는 오라고 좀 봅니다. 이거. 네, 오. 비슷한 디자인으로 연구를 했던 적이 있는데 네네.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과거의 환경으로 꾸며 놓으니까 그분들의 행동이나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었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런 연구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죠. 요거 어떻습니까? 외로움을 잘 느끼는 사람이 더 빨리 늙는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오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 최근에 어떤 얘기를 제가 신문기사에서 봤냐면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는 것은 담배 하나 피는 정도의 가속노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회관계망 정도가 실제로 생물학적 노화 속도랑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노년내과라 가면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영양제 뭐 먹으면 되냐고. 네. 어딜 네. 가도 그걸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안 그래도 끝나고 여쭤보려고 했어요. 정말요? 네. 네. 사실 영양제로 판매되는 것들 중에 노화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알려진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은 어떤 거 좀 챙겨 드세요? 그냥 그냥 보통 이렇게 다 물어보죠. 예, 예. 아니 뭐 그러면은 교수님은 뭐 드세요? 네, 뭐 드세요? 아니 뭐 드시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저는 먹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비타민 C. 네, 먹지 않습니다. 진짜요? 네, 그러면 어떤 거 식사만? 귀리, 귀리, 렌틸콩. 그런 것들 다. 네. 제가 블루베리랑 견과류는 먹습니다. 교수님도 뭐 이렇게 저 건배사 같은 거 좀 하십니까? 우리 교수님 이름으로 한번 건배사를 한번. 쉽지 않습니다. 정희원으로요? 혹시 가능하실까요? 뭐 깔끔하게 그냥 뭐. 정. 제가 합니까? 네. 이거. 그냥 가볍게. 가볍게 봐요. 정. 네네. 정말 기분 좋은 밤입니다. 히히히. 히히히히 웃으면서 원. 원샷. 네, 히히히히 이거 웃어야 돼요. 삼행시 장인이에요. 네. 삼행시 잘합니다.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건배사가 있다면서요? 9988234라는 말이 있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만에 가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나의 건강 궤적을 아주 좋게 늦게까지 이어가서 독립적인 삶을 살다가 아주 짧게 앓다가 돌아가신다라는 개념이고요. 젊어서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노화 예방을 하면 99세가 아니고 그거보다 넘어서 100세를 넘어서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거고요. 유퀴즈. 퀴즈를 맞춰보겠습니다. 네. 예. 이것은 구한말 추궁기를 처음 접한 고종 황제가 한 말에서 비롯된 사자성어입니다. 낯선 기계에서 명장 박춘재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고종은 추궁기에 박춘재의 정기가 빼앗겼다 여겨 네 수명이 이것 했겠구나라고 했다는데요. 오늘날 몹시 위험하거나 놀랐을 때 쓰는 말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941생? 941생. 10년 감수입니다. 자, 네, 여기서 하나 뽑아주시면 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세트. 노량진 뭡니까? 수산시장 칼이랑. 아이고, 야. 이거 뭐, 아유. 자, 이거 지갑이네요. 요거 이제 이렇게 넣고 다니다가 이거 하나 사고 싶네요. 귀엽네. 예.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